철원이라고 하면 단지 떠오르는 건 군대와 궁예. 중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 간부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의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반발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인제, 원통, 화천, 양구 등이 있습니다. 언급드린 이 네 지역 모두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도시인 탓에 군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군부대가 철수할 경우 지역 경기가 매우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주둔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부대로는 2사단과 27사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2사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성남 파도를 뜻하는 노도가 상징인 부대로 엄청난 대민지원과 훈련 등을 통해서 노동에서 받침 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기로 육군에서 손꼽히는 부대입니다. 저도 3사단 철원에서 근무를 해보았지만 2사단 노도부대 앞에서는 군생활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런 노도부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래도 양구보다 나으리 라는 말을 탄생시킨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 세 지역에 걸치다 보니 산맥도 매우 많고 도로 상태도 최악이고 인프라는 더 정말 최악인 곳에 주둔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구, 원통, 인제 이 세 지역의 지역 경제는 2사단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27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기자 부대로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예인 임시완 씨가 전역한 부대로서 더욱 유명해졌죠. 27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둔지가 화천에 위치해 있고 화천의 지역 경제는 주로 27사단이 담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2사단과 27사단이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의 재편이 본격화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기관과 사회단체 중심으로 2사단 해체 반대 및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최근 8월에는 국방부 앞에서 해체 반대 시위 및 다양한 플랜카드를 걸어두며 주민 반발 움직임이 매우 거세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하기 위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위원회와 주민 대표들은 국방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는 곤란하다라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7사단 해체 및 장병 재배치로 장병 6,000명 정도가 줄어들지만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가 대략적으로 1,000여 명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위원회는 실제 지역에서의 소비 주체는 군 장병이라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접경지역위원회는 국방부의 사단 해체 계획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 해체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올해 2월에는 헬기대대 창설에 대해서는 결사반대 시위까지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를 접한 대다수의 여론은 이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이란 접경지역이다 보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이 아닌 본인들의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군인들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의 주머니 생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군인으로서 바가지 경험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서 여행을 갔을 때도 말도 안 되는 물가를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는 북쪽으로 갈수록, 북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게 접경지역에 위치한 상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 국민의 불신은 더욱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혹시 몰라 현행헌법에 나와 있는 국군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현행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부여된 책임,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군인은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별도로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 그 어디에도 군이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군부대 해체 및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이미 사전에 군 해체 및 축소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국방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심보로 기다리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와 군에는 지역 주민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의무 및 임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 경제의 타격을 군인으로서 막는 건 매우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비단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주민의 이기심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전 지역에 걸친 문제로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축소 및 이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군부대가 사라져도 지역 서비스 수준은 강원도 생계 특성상 현재와 매우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이 두 가지는 꼭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는 별로 갈 관광지가 없다. 두 번째, 바가지 요금이 너무 심해서 이 돈이면 차라리 해외를 간다. 정말 대한민국에 갈 곳이 매우 많고 재미난 곳이 매우 많은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연예인 이시연과 함께 얼간이 4인방이 철원으로 시온스쿨을 간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철원으로 갔던 이유는 이시연이 군생활을 철원에서 할 때 간부와 함께 한탄강 래프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본인의 동료들을 데리고 갔다고 방송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철원에서 군복무를 할 때 항상 철원을 보면서 군인으로 있을 땐 최악의 장소이지만 여행을 오거나 관광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군복무를 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 한탄강으로 래프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철원이라고 하면 단지 떠오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군대와 궁예.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인제, 양구, 원통, 화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단지 군대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강원도는 군과 협약해서 아직까지 주둔하는 현역 장병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방법이 저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엄청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오게 되어 있고 다시 올 땐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꼭 데리고 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자체는 다양한 관광산업 개발과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제는 군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며 지역 주민들은 이에 맞춰서 다시 오고 싶은 강원도 인심을 지금이라도 젊은 우리 현역 장병들에게 심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군인으로 이행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 진짜 고생하는데 인간적으로 잘 좀 해주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